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근육 손실, 중년 이후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이 사라지면서 각종 질병을 얻을 확률은 높아지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근육이 사라지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감소증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나는 적당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키보드 칠 때마다 팔꿈치나 손목 등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팔을 제대로 들기 어려운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재활의학과 전문의 리셋 재활의학과의 이고은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스튜디오로 좀 모시고 싶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이 많으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근육과 장수, 이게 정말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근육은 우리 몸에 당을 저장하고 또 혈당을 사용하는 장소인데요. 예. 이제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당뇨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심근경색 등 다른 심혈관 질환 발병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근육이 감소한 이런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그룹들은 사망률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노년기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게 근육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들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이 질병으로까지 분류가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 겁니까? 네,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예. 근육이 전체의 양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이 가지고 있는 힘, 근력이라고 그러죠. 예. 그뿐만 아니라 근육이 여러 가지 수행하는 기능들이 줄어드는 질병, 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육이 이제 40세부터 이제 해마다 1%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마 예. 80대 정도가 되면 30대의 절반 정도의 근육만 남게 됩니다. 이제 이 근감소증 자체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2016년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17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 질병 코드 자체를 부여했습니다. 예. 근육과 근력이 빠지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근육만 빠지는 건 괜찮은 겁니까? 이제 보통 이제 내가 근육이 빠지는지 이렇게 느끼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유가 이제 근육이 빠진 자리가 지방이 대체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잘 표시가 나지 않아서 예. 이게 이제 더 위험한데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근육이 빠졌다고 오시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합병증 자체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은 근육이 빠져서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근육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진단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이런 합병증 때문에 오시게 되면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골밀도 검사 같은 장비들, CT, MRI 같은 장비로 측정을 하면 근육량 자체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의 기능 검사를 이제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근력 자체가 이제 또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다리 근력이나 이런 그러니까 악력계 같은 것들 기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런 평가를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무시고요. 이제 예.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좀 느끼는 자각 증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 이제 힘들어지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손에 악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병뚜껑 이런 걸 따는 게 좀 힘들어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걷는 속도 같은 거리를 가는데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예. 아니면 자꾸 넘어질 것 같이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드실 때 자꾸 사리가 걸리면서 이제 삼킨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근육들이 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 노화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근감소증이 오기도 합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예. 이제 필수아미노산 자체를 잘 못 드시게 되는 경우들 아무래도 이제 근육의 원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운동량이 부족해지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조금 근력 운동 자체는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셔서요. 이제 그런 근육 유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이제 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근육을 만들고 합성하는 호르몬 자체가 좀 부족해지는 그런 증상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근감소증은 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 같은데 30대 미만의 젊은 층에게서는 발생 확률이 거의 없습니까? 보통 이제 근육은 저희가 40대 때부터 이제 매해 1%씩 감소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장년기 이제 근육을 많이 잘 쌓아놓으신 분들이 그걸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꺼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요즘은 이제 대부분 앉아서 근무를 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층에서도 근감소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예. 이 추세로 가면 노년기에는 더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운동해서 근육을 좀 축적을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부터 뭐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저희가 단백질 섭취나 예. 이제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 이제 그 근육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젊을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뭐 근육 관련 이야기도 좋고요. 팔꿈치나 손목 등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팔을 좀 제대로 들기 어려운 분들 뭐든 좋습니다. 건강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갈 테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질병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질병들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몸의 뼈의 단단한 정도인 이 골밀도는 근육의 자극이랑 그다음에 운동으로 인한 자극으로 지킬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 이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넘어지거나 낙상을 이렇게 당했을 때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요. 예. 또한 이제 근육 자체가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 발병도 높아지고 또한 이제 근육의 지방 대사를 시키는 데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 뭐 심뇌혈관 질환 발병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또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자, 그렇다면 근육이 사라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운동입니까? 네, 아까 근감소증 이제 질병으로 저희가 이제 규정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예. 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근감소증은 아직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한 운동으로 이제 근육을 지켜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원료, 근육의 원료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다 보니 꾸준하게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도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네. 그리고 단백질. 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떤 운동이 이 근육에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나이가 되면 이제 내가 운동하기가 좀 힘들어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이제 대부분 그래서 좀 걷기 운동만 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쭤보시면. 그런데 이제 걷기나 산책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유지하는 데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뭐 벽에 서서 스쿼트를 하신다든지 예. 아마 앉은 자세에서 살짝 엉덩이를 들고 버틴다든지 아니면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뻗기 뭐 뒤꿈치 들기 같은 이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런 근력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주로 이제 허벅지, 엉덩이 같은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적어도 주에 2, 3회 30분 이상씩은 이런 걷기 운동이랑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하체 근육이 더 중요한 겁니까? 네, 이제 상하체 근육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다 부풀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근육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예. 만약에 이미 근손실증이 시작이 됐다면 다시 근육을 만들 수는 있습니까?
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육량이 좀 다시 늘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거기에 운동을 잘 유지하면 훨씬 더 다시 또 근육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 근육 만들기가 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 자체를 좀 많이 피하게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고기 같은 거 드시면 좀 불편하니까 계속 이제 조금 탄수화물이나 이런 쪽으로 식이 습관이 바뀌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식이 이제 패턴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동을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근력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만성 질환들이 있으시면 막 척추 관절 이런 통증이 있으면 움직이기 힘드시고, 이제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움직이기가 힘드시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어서 예. 계속 좀 악순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금 이제 그 상태에 맞는 근력 운동을 조금 차근차근 좀 규칙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을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그 팔꿈치 통증이 심합니다. 근력 운동이 이 팔꿈치에 좀 도움이 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이 좀 부족하다 보면 주로 팔꿈치에 있는 근육 그 통증들은 손목으로 가는 근육들이 이어져 있는 부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손목을 쓰는 동작이 무리가 돼서 팔꿈치가 아픈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그 손목을 지나는 팔 근육 강화 운동들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팔 근육 강화 운동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5083번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운동을 좀 피했는데 근감소증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헬스할 때 먹는 단백질 프로틴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걸 먹어도 될까요?라고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고기, 두부, 달걀, 황태 같은 이런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요즘은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식단 준비가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유천 단백질, 산양류 단백질 같은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다른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의 섭취를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 사실 운동할 때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런 단백질 프로틴만 먹어도 그 근감소증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이 저희가 이제 하루에 추천되는 권장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드시더라도 그 권장 섭취량 정도만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장기 복용이나 이런 이제 본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제일 추천되는 거는 이제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두부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저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체중당 1g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만약에 60kg이다. 그럼 60g, 70kg이다 하면 70g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기 70g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시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우유로 치면 60g의 기준 단백질 60g을 우유로 치면 2리터. 굉장히 많죠. 2리터요? 달걀은 10개. 고기는 30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하루 섭취 권장량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루요. 근데 이제 한 제품만으로는 드시기엔 다소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섞어서.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우유 하루에 2컵 정도, 달걀 2개, 치즈 1장, 고기는 손바닥 정도. 그리고 아몬드 한 종 정도로 이렇게 골고루 매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단백질은 몸에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필요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 주는 단백질 충분히 먹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0214번님. 제가 손목 결절 종으로 몇 개월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해서 주사치료 5번 물을 빼다가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8개월째입니다. 아직 무거운 걸 들면 통증이 생기고 힘이 빠집니다. 좋은 해결책 없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이렇게 통증 때문에 좀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면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손목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팔에서 지나가는 근육들의 힘이 좀 빠진 경우들도 있고요. 예. 관절 자체의 뭐 골밀도도 감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상황이 발생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조금 있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물병이나 아령 같은 걸 들고 손목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거나 이렇게 돌린다거나 하는 운동들을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재활을 좀 단계적으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너무 안 쓰시다 보면 오히려 조금만 더 쓰면 더 통증이 생기고 조직이 아. 약해지면서 이런 악순환으로 가실 수 있어서 예. 예, 이제 꾸준하게 좀 재활을 시작하시고 그런 경우에도 좀 계속 통증이 시작된다 하시면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과 이제 좀 다른 염증이나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운동해 주시는 게 좋겠군요. 네, 예. 맞습니다. 0527번님,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어떤 재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허리 이제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은 예. 저희가 이제 고기로 치면 티본 스테이크 먹으면 안심등심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저희 몸에도 이제 그 척추 주위에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아, 비유가 좋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장요근, 기립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근육들이 짱짱해져야지 허리 디스크 자체로 가는 압력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호흡법도 같이 많이 강조를 해서 예. 이제 복부를 이제 복식호흡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복부를 잡아당기면서 배에 이제 긴장감을 주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걸 하면서 같이 이렇게 걷기 운동을 좀 병행해 주시는 경우에는 예. 훨씬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는 이제 논문 결과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너무 이제 무게를 가지고 스쿼트나 뭐 어려운 예, 예. 중량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코어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예. 뭐 네발기기에서 한쪽 팔 한쪽 다리를 들고 이제 균형을 잡는다거나 예, 예. 아니면 이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들 예. 이런 이제 다 매트나 이런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코어 운동부터 예, 예. 걷기 운동 이렇게 좀 차례차례 시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셋 재활의학과의 이고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